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부자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쪽에서 보니까 발이 전부 다 공중에 올라가 있어. 그러다가 집에 가실 때 땅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발을 땅에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 꿈만 가지시고, 만약에 머리와 가슴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발만 공중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바람방하고 똑같아요. 바람방. 겉은 이렇게 생겼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신사숙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애터미 사업 성공하기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무슨 지식이 부족해서 어렵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의지예요, 의지. 의지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확고한 목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요.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경험해서 알아. 저는 4.19 때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보다 연식이 훨씬 많죠? 그런데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고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갔어요. 중학교 못 갔어. 집에서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못 심고 배 베고. 근데 확고한 꿈은 공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데가 어딘가. 그게 사관학교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사관학교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촌놈이 사관학교 간다는 게 거의 그건 impossible,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버리지 않으니까 갔어요. 갔다고요. 그 과정이 험난해. 가만히 꿈이 있으니까 사관학교에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그것이 확고한 꿈이기 때문에, 에?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어. 그것이 변함없는 그의 꿈이었거든.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또는 dream comes true. 그게 되려면 그 드림이 확고한 목표가 돼야 돼요. 나는 3년 후에 월천댁이 된다.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요건 망상이에요, 망상. 확고한 꿈이 있어야 돼. 자, 한번 보기로 합시다. 자, 슬라이드 한번 주세요. 자, 카이로스와 포르투나.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 제우스가 아들이니까 얼마나 막강해요. 포르투나는 이것이 카이로스가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로 넘어가면서 여신으로 변합니다. 포르투나는 행운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와 행운이니까 이게 운이에요. 전부 다 합해서. 그래서 이게 헬레니즘 문화인데, 헬레니즘 문화에서 운과 기회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 보기로 합시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헬레니즘 문화는 이 합리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회라는 걸 어떻게 받느냐예요. 자, 우선 빨가벗고 있어요. 빨가벗고 있는 것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인데요. 모든 사람이 발견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특수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발견하기 쉽다. 그 다음에 앞머리는 긴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여기 밑에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나를 본 사람이 잡기 쉬우라고. 그러나 나를 놓친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잡지 못하게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못 잡는다. 자, 그 다음에 양쪽 여기에 날개가 달려있고 발에도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항상 나는 빨리 움직임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기회는 당신 앞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그리고 놓친 녀석이 나를 잡으러 오면 빨리 도망가려고. 기회는 일단 가버리면 못 잡는다. 그 다음에 이 발뒤꿈치를 들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나는 움직인다. 손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어요. 당신 앞에 나타난 기회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울로 빨리 달아보라. 그런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칼이 있어요. 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나는 시간이다. 시간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해요. 시간에 이겨서 나는 항상 젊게 살 수 있다. 없잖아요. 시간에 이길 장사는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같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예요. 기회. 애터미 사업 여기 원데이 세미나에 오신 것이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판단해 봐야 돼요. 기회인지 아닌지 저울로 빨리 달아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요게 지금 카레이스인데 카레이스에서 1등하고 2등 차이는 0.1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봤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요건요 김동성이 봐요. 똑같이 들어오는데 요것만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건 100분의 1초 차이가 안 나요. 아주 순간적인. 메달의 색깔이 달라져요. 마찬가지요. 요거 올림픽에서 장거리 달리기는요 나중에 몇 바퀴 자기 코스를 돌고 나서는 가장 가까운 데로 코스가 없어지죠. 그런 경우에 요 넘어진 사람은 기회 포착을 못한 거예요. 이건 탈락이에요. 그래서 누가 안쪽으로 기회를 포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800m, 1600m 달려도요 몇 초 차이 안 납니다. 누가 순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느냐. 다시 말하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네, 이게 이제 로마로 가면 포르투나가 되는데 포르투나 똑같아요. 그리스에서 남신이 로마로 가면 여신이 됩니다. 근데 이 여신을 가만히 봐요. 항상 빨개 벗고 있거나 이것은 발견하기 쉬우라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바퀴를 타고 있거나 공 위에 그려져 있어요.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도 기회란 항상 움직인다. 바퀴 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움직여야 돼요. 항상 움직인다. 그러니까 기회는 특정인 앞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런데 더군다나 요 포르투나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을. 즉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아무 데나 간다. 그 말이에요. 기회는 아무 데나 간다. 행운은 아무 데나 간다. 그러니까 잡는 사람이 임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로마인들의 생각이에요. 자, 다음. 바로 운을 굉장히 중요시한 분, 우리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도 바로 성공 철학이 운, 둔, 근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운이에요. 운.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가만히 앉아서 운을 기다리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계속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시면서 내가 투자를 해야 할 시기가 언젠가 적정한가를 보신 거예요. 아무데나 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데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러려면은 둔하게,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이 말하면 그럴까 저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주관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성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라 하는 게 이분의 운, 둔, 근. 자, 다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분 같죠? 정주영 회장님이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 소 2마리 훔쳐가지고 도망. 그거죠. 이게 정주영 회장님 좌우명이에요. 읽은 천하 문안사예요. 이게 항상 정주영 회장님 화장실에 걸어놓고 보셨답니다. 요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현대그룹의 좌우명이 됐어요. 즉 읽은은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90% 노력이에요.
90% 노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주행 회장님 전매 특허가 있죠. 해 보기는 했어? 해 보기는 했냐고 글쎄. 그리고 이건 정주행 회장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네 일을 다 하고 운이 나발이 따져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 운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나쁜 운과 좋은 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좋은 운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운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러니까 읽은 천하 문안사라고 그랬어요. 오늘 가서 집에서 휴호로 쓰세요. 읽은 천하 문안사.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그래서 운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되게 게으르다. 그러니까 정중 회장님은요 게으른 걸 제일 싫어했어요. 게으른 걸.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자, 다음. 운이 난 때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좋은 때 나쁜 때는 있다. 이 양반도 이병철 회장은 똑같죠. 그러나 좋은 때라고 해서 손 놓고 앉아 놀아도 마당으로 호박이 혼자 굴러오지는 것은 아니며, 나쁜 때라고 해서 죽은 힘을 다해 노력하는데 더 나쁜 결과를 맞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중 회장님이 어록에서 자서전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부지런해라는 거예요. 부지런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자,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때도 놓치지 않고 잘 잡아쓰고, 나쁜 때는 더더욱 부지런히 노력에 수습하면서 비켜가기 때문에 나쁜 운이 크게 작용을 못한다. 반대로 게으르며 놀아가지 않는 사람은 좋은 때가 와도 손이 늦어 못 붙잡아.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왔는데 머뭇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좋은 때를 나쁜 때로 만들고, 나쁜 때는 운탓만 하면서 좌절사에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항상 불운의 연속으로 일생을 보내는 것이다. 정중 회장님의 끝까지 말씀하신 건 읽은 천하 문안사입니다.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것이 없다. 그래서 운은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에게 온다. 찾는 사람에게. 호박이 마당으로 절로 굴러오지는 않는다. 요 자식이 요걸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갖다 줬겠냐고. 요거 지가 찾아서 운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정중 회장님의 명언에 나중에 하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다리의 역할은 머리를 옮겨 놓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머리는 쓰라고 얹어 놓은 것이다. 머리는 쓰라고 얹어 놓은 것이지, 응? 모자 쓰라고 얹어 놓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다음. 요겁니다. 요것은 폴 마이어의 책에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요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서커스를 봤는데 이렇게 큰 코끼리가 조그마한 쇠사슬에 묶어져 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 코끼리가 어렸을 때는 학습된 무기력, 어떤 학습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걸 묶어 놓으면은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코끼리는 강한 쇠사슬로 묶어놔요. 강한 쇠사슬. 그러면 요놈이 자꾸 끊으려고 하다가 못 끊어. 못 끊으면 어떻게 돼요? 아, 발에 묶인 건 끊을 수 없다는 학습이 돼. 그러면 나중에 큰 다음에는 조그마한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으려고 생각을 안 해. 요거 큰 나무도 넘어뜨리는 코끼리가. 요 얘기를 Attitude is Everything에서 폴 마이어가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당신의 attitude, 태도, 마음가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자, 다음. 자, 여기서 창꼬치 증후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플로리다에 가면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거기에 마이애미 대학의 두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여기 큰 아쿠아리움 수조 속에다가 창꼬치는요 굉장히 포식성이 강한 상어와 비슷하게 생겨요. 상어. 그래서 이건 떼거리로 다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상어가 쫓겨난답니다. 그렇게 아주 포식성이 강한, 시속 40km로 달리는, 그래서 옆에 고기가 있다 부딪히면 그놈이 죽는데 그렇게 빨리 달려요. 그런데 수조에다가 여기다 창꼬치를 넣고 여기다가 고등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를 투명한 유리로 막았어. 그러니까 창꼬치는 고등어 잡아먹고 살거든요. 창꼬치가 이쪽에 고등어를 보고 쏜살같이 잡아먹기 위해서 가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가 막아, 계속 머리를 막아. 투명한 유리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창꼬치가 계속 공격을 해. 이 고등어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공격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공격을 포기해. 참꼬치가 뭘 알았어요? 아, 가운데 뭐가 있구나. 장애물이 있구나. 나는 저 고등어를 잡아먹을 수 없다. 그 시기에 두 학자가 가운데 칸막이를 제거해 버렸어. 그러면 참꼬치는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두 교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참꼬치가, 고등어가 돌아다녀도 이 경계를 넘어가지를 않아. 안 잡아먹어. 학습된 무기력, 나는 잡아먹을 수 없다는 게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실험한 게 나와 있어.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 수조에다가 참꼬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험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 유리병에다가 잔 고기를 넣어서 요걸 참꼬치가 있는 가운데 수조에 집어넣었어요. 참꼬치가 보자마자 공격을 해. 그런데 역시 유리에 부딪혀가지고 안 돼.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계속 실험하는 실험 두 분이 계시죠. 실험하는 사람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고 공격을 안 해. 그래서 여기 있는 장고기를 그냥 풀어놨어. 풀어놨더니 잡아먹기는 그냥 같이 놀아. 요 머리에 나는 저 고기를 잡아먹을 수 없다. 이게 각이 된 거예요. 각인이. 다시 말하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왜? 지금까지 안 됐거든. 노력했는데 안 됐거든. 요걸 바로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긍정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심리학을 창시하면서 이걸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 교수들이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변화에 대해 무감각하다. 이게 없어졌잖아요. 칸막이가 없어져 변화한 거죠. 변화했는데 그걸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걸 옆에서 가르쳐주면 알아야 되는데, 이게 기회입니다. 가르쳐주면 알아야 되는데 안 속가니까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맹신한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의 규칙이나 관습을 교수한다.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겸손한 태도예요. 여기서 참꼬치 증후군에서 겸손한 태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도 있겠네. 그러나 최종 결심은 어떻게 돼? 자기가 판단해 봐야 돼. 경담급시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깊은데 두레박줄이 짧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살기 힘들어요.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또 내 치즈를 누가 옮겼느냐 그러는데, 치즈 더 많은 치즈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깊이 있다. 다시 말하면 물은 많이 있는데 두레박줄이 짧아. 두레박줄이 짧아요. 아무리 거기서 두레박줄이 짧은데 깊은 우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깊은 물을 기르는 유일한 방법은 두레박줄을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레박줄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본이에요. 자본. 오늘날 자본의 개념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적 자본을 물려받았더라면은 나 일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적 자본을 대부분 물려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인적 자본을 쌓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네트워크라는 사회자본이에요. 이게 자본이거든요. 사회자본이에요. 사회자본이니까 자본의 규모가 큰 사람은 부자가 돼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말은 뭐예요? 휴먼 네트워크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의 사이즈니까. 그리고 그 퀄리티가 좋으면 또 소득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뢰입니다. 신뢰. 믿을 수 있느냐는, 저 사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가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개발해야 돼요. 고객의 신뢰를 받고, 파트너에게 신뢰를 받고, 스폰서에게 신뢰를 받고, 그리고 그 신뢰를 받으면 사이즈가 커지고 그 자본이 커지니까 소득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지금 스킬이라든가 지식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 덩치 큰 놈이 요놈한테 쫓기잖아요, 지금.
태도만 바꾸면 요건 발굽 하나면 밟아 죽어.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이번에 폴 마의 Attitude is Everything, 이 책이 국내에 번역돼 나와 있어요. 자, 다음. 네. 자, 당신이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상상. 그러니까 이게 꿈이에요.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고 목표가 명확하다. 간절하게 원하고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함께 모인 것이 시작이고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하는 것이 발전이고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함께 모였고 계속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면 성공하실 겁니다. 3년 후에 모두 월천댁, 이천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